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걷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면 이 질환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통증이 생기게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 위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척추나 허리에 좀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디스크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알아볼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의 양대 산맥이죠. 디스크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척추 디스크는 다들 많이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 쪽에 있는 연골 조직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디스크 상황들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안쪽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경계는 뇌에서 척수라는 중심 신경을 타고 쭉 타고 내려와요. 근데 이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신경이 차단되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들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까만색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중심 신경인 척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신경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 가지신경들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뭔가 찌그러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신경이 동그랗게 잘 내려가지 못하고 왼쪽 오른쪽에서 전부 다 압박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신경이 자극을 받고 빨간색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긴 신경들이 다시 또 다리 쪽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아니면 당기면서 아픈 이런 증상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사진만 봐도 왠지 좀 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척추관은 왜 좁아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으신 분들도 있어요. 넓은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려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은 후천적인 요인에서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천적인 요인들이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노화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뼈도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할 거예요. 네. 뼈가 내려앉으면서 뼈 뒤쪽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뼈가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라난 뼈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을 압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디스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못했을 때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 상처 주변으로 흉터가 생기게 되겠죠. 이 흉터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지 못하고 흉터가 좀 살이 많이 붓거나 네네. 아니면 신경 주변에서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때 또 협착증이 나타날 확률들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평소 때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안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계를 압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유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궁금증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합니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협착증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다리가 시리다, 아니면 다리가 저리다, 내 혈관이 뭔가 잘 통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증상들을 협착증 초기에 가지고 오고 이 부분들을 혈관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복용을 해도 증상들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결국에 검사를 통해서 협착증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증상 자체가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시기는 쉬울 거예요. 헌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동작을 하면서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더 저려지고 다리가 더 부어서 터질 것 같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고요. 혈관 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종아리 증상들이 좀 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내가 다리가 좀 더 저린 느낌이 심해졌다. 아니면 날씨가 추울 때마다 다리가 시린 느낌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협착증을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자주 발생하고 중년 이후에도 흔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척추관 협착증 증상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증상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리가 저리다, 그 다음에 시리다. 특히 오늘같이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는 날, 네네. 뭐 밤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때 다리가 시리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시리고 그다음 저린 느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혈액순환이 조금 저린가 보다. 네네.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마사지하거나 아니면 찜질하시거나 아니면 뭐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부분들을 복용을 하시거나 근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 결국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협착증이더라. 네.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증상은 이런 시리고 저린 느낌과 더불어서 환자분들이 유독 내가 활동을 많이 한 날에는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깼어 하는 맞아요. 표현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일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좀 힘들 때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런 다리가 저린 느낌과 그다음에 쥐가 나는 부분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그리고 이유 없이 증가가 된다면 협착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이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랑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협착증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허리 디스크가 제대로 잘 치료되지 못하고 안쪽에 있는 흉터들이 좀 심하게 신경과 유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특히나 내가 노화가 생기면서 아까 척추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들이 인대도 두꺼워지고 뼈도 내려앉으면서 뒤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안 그래도 좁아진 상황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내가 젊을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는 디스크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디스크인 걸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체의 기본적인 회복 기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이런 그 자생력이 어느 정도 충만할 때는 내가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이 부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증가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좁아져 있던 경우에서 디스크가 조금만 나와도 염증 반응이 확 하고 일어나니까 협착증을 우리가 증상들이 많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동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치료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질문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한방 쪽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몸도 조금씩 약해지고 또 다른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한방 쪽에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신 사례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소음인 계통의 몸이 약한 체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방의 특징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몸을 강화시키는 보호하는 이런 개념들을 치료에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환자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추위도 많이 타고 몸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근육도 많이 약하고 소화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다른 데서 처치를 받다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한방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 한방적으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협착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말고 치료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고 과정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과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가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주된 증상들이 아까 다리 쪽이 시리고 저리고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일이 지날수록 보행 능력이 더 약해지게 돼요. 보행을 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걸음 걷는 것들이 피하게 되고 이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시간도 줄이게 되고 바깥 활동도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이건 심리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네네. 내 허리가 점점 굽어간다는 모습을 바깥에 맞아요. 보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까 허리가 계속 구부러져 가는데 지팡이를 짚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내 몸이 약해졌다는 거를 남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바깥 활동도 줄어들고 집에서 서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허리 주변에서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더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더 많이 약해지면 허리를 지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사례자분처럼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강력하게 치료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주사 치료나 아니면 뭐 먹는 진통제나 아니면 뭐 근육 이완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용들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소화기에서 또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성 궤양이나 속쓰림이나 아니면 소화장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문제가 다 동반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환자분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소화기 쪽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잘 먹어야 먹은 부분들이 근육으로 가고 그리고 근육의 ATP라고 하는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소화력이 좋지 못하면 소화기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근육의 힘이 약하다면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치료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위를 많이 탄다면 오히려 근육에 혈액을 쭉쭉 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 체질에 맞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혹은 또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궁금증 이번에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협착증이 좀 심화가 되면 허리가 많이 굽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팡이가 없으면 밖에서 이제 보행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후유증이 더 크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수술을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세가 많지 않다고 해도 뭐 기저질환들, 당이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심장이나 신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겠죠. 이때 한방의 장점이 좀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 같은 큰 내 몸에 손상을 주는 치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치료를 시작드리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네, 원장님 그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 치료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요. 세 가지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질에 맞는 약들을 복용을 하면서 내 신경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앞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흡수시키는 약들 이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침 중에서 뭐 신경근 회복술이나 이런 약침들, 봉침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구부정해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의 교정을 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가 한방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한 후에도 재활 과정도 꼭 필요하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올해로 30살을 맞은 충북 민속예술제가 어제 옥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춤, 연극, 서예 다양한 그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가을도 좀 느끼시면서 옥천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